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30년 함께한 남편이 어느 날 젊은 여자와 찍은 등산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앞에서 무너지는 삶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요? 아니면 58살 인생 2막의 시작. 그녀의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 이야기 듣기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저는 그날 SNS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진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한 남편이 젊은 여자와 산 정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것도 우리가 젊을 때 꼭 함께 가보자고 약속했던 바로 그 산에서요. 정희야, 우리 유서 좀 작성해둬야 할 것 같아. 남편 민석이 갑자기 꺼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우리 나이 58세, 남편은 62세였어요. 아직 유서를 쓸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나이도 있고 하니까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민석은 최근 들어 이상하게 죽음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 때문인가 싶었죠.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허탈했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활력을 찾은 것 같아서요. 정년퇴직 후 TV만 보며 우울해하던 남편이 밖으로 나가 활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당신도 같이 가볼래? 처음에 민석이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무릎 관절염을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함께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항상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에 집중하면서 제 자신은 뒤로 밀어두는 삶이었죠. 민석의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을 위한 등산이었는데 점차 주말마다 산에 가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늦은 저녁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피곤하다며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죠. 그때 저는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민석의 옷에서 나는 향수 냄새를 말이에요. 30년간 한 번도 향수를 뿌리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꽃향기. 나는 옷을 입고 들어왔을 때 그냥 동호회에서 선물 받았다고 하니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또 하나 이상했던 건 스마트폰이었어요. 평생 전화만 받던 사람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웃기 시작했죠. 제가 다가가면 화면을 끄고 비밀번호도 바꿨어요. 어느 날은 무슨 앱을 깔아달라며 손주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인스타그램 왜 필요해요? 아, 그냥 동호회 사진 보려고. 손주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당황하던 민석의 얼굴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그날 밤 베개 위에서 민석의 콧소리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우리 남편이 변했어. 하지만 그 변화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 평소보다 더 일찍 등산을 간다고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분주히 준비하는 모습이었죠. 평소와 다르게 면도도 꼼꼼히 하고 향수도 뿌렸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차려준 아침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오늘은 어디 가요? 설악산. 동호회에서 단체로 가기로 했어. 근데 왜 이렇게 신경을 써요? 등산인데. 뭐? 아, 그냥 오랜만에 다 같이 가는 거라서. 민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손에 잡히는 일이 없어서 결국 오래된 앨범을 꺼내 젊은 시절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30살 때 찍은 설악산 단풍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여기 다시 와보자. 나중에 우리 나이 많이 들면. 사진 뒷면에 민석이 적어놓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온 민석은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상기된 얼굴이었어요. 산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배터리가 나가서 못 찍었다고 하더군요. 정희야, 나 다음 주에 산악회 친구들이랑 2박 3일 등산 가기로 했어.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민석이 불쑥 던진 말에 저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민석이 혼자 여행을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우리는 함께였죠. 2박 3일이나요? 어디로 가는데요? 지리산.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거야. 민석의 눈빛이 저를 똑바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남편에게 의심을 품는다고 말하기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혹시 같이 가도 될까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니, 그게 산악회 회원들만 가는 거라서. 그리고 당신 무릎도 안 좋잖아.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래 같이 가자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그 감각,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이 저를 덮쳤죠. 민석이 지리산 여행을 떠난 날,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텅 빈 집을 돌아보며 처음으로 나 혼자만 남겨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었죠. 30년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으니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요즘 어떻게 보여? 아빠요? 평소랑 같은데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요즘 등산을 많이 다니더라고. 그거 좋잖아요. 할아버지 나이에 취미가 생겼다는 게. 아들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모르죠. 나이 들어 서로 취미가 생기는 게 뭐가 이상한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뭔가에 이끌리듯 민석의 서랍장을 열었어요.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죠. 거기서 새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낯선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사진 속 민석은 제가 본 적 없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조여오고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랍장 앞에 주저앉아 있었죠. 사진 속 여자는 아마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저보다 한참 젊었습니다. 그때 제 머리를 스치는 생각. 내가 너무 늙어버렸나?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굽은 허리.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흔적들이었죠.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정이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없었어요. 민석이 돌아온 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있었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어쩌면 제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행 어땠어요? 응, 좋았어. 경치도 좋고. 민석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잠든 민석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한 걸까? 그날 이후로 민석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어요. 휴대폰을 절대 내려놓지 않았고 문자가 오면 황급히 확인했습니다.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화장실에 가져갔죠. 밤에는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기 위해 베란다로 나가곤 했어요.
저는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아침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개고 집안일을 하는 제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30년간 그렇게 살아온 삶의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민석의 또 다른 산행이 잡혔고 이번엔 설악산이라고 했어요. 젊었을 때 우리가 함께 가보자고 약속했던 그 산이었죠. 출발하기 전날 밤 민석이 샤워하는 동안 용기를 내어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생각해보니 손주가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813. 민석의 생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고 휴대폰이 열렸어요. 망설이다가 SNS 앱을 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었죠. 처음 보는 화면이라 어떻게 봐야 할지 몰랐지만 손주에게 배운 대로 프로필을 눌렀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들, 모두 민석과 낯선 여자가 함께 찍은 것들이었어요. 설악산, 지리산, 북한산. 모든 산행에서 그 여자와 함께였던 겁니다. 민석의 표정은 제가 본 적 없는 행복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진 밑에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어요. 당신과 함께라서. 여자가 쓴 댓글이었고 민석은 하트 이모티콘으로 답했더군요. 다른 사진에는 더 충격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 출발을 위해.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 순간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침대로 돌아와 잠든 척했어요. 가슴은 너무 세게 뛰어서 민석이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수면제를 먹고 겨우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민석은 이미 출발한 뒤였어요. 메모 한 장만 남겨두었죠. 오늘 일찍 출발해. 내일 저녁에 돌아올게.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멍하니 TV를 보다가 갑자기 울다가 또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30년의 세월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젊음도 아름다움도 모두 민석과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더 젊은 여자에게 남편을 빼앗긴다니. 불현듯 화장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부은 눈, 주름진 얼굴.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온 흔적들이었죠. 거울 옆에는 30년 전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때의 저는 얼마나 생기 넘치고 자신감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희야, 우리 평생 함께하자. 민석의 그 말을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새 평생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지? 어떻게 만났을까? 무엇이 민석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용기를 내어 손주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 좀 도와줄래? 인스타그램에서 사람을 찾는 방법 좀 알려줘. 민지의 도움으로 저는 그 여자의 계정을 찾았어요. 이름은 윤미라고 했습니다. 프로필에는 47세, 요가 강사, 등산 좋아함이라고 적혀 있었죠. 사진들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탄력 있는 몸매, 화사한 미소, 자신감 넘치는 눈빛. 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윤미의 게시물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6개월 전부터 민석과의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더군요. 처음에는 단체 사진이었다가 점점 둘만의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게시물에는 둘이 함께 석양을 배경으로 손을 잡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작. 그 글귀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새로운 인생이라니. 민석은 나와의 인생을 끝내려는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저녁
민석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니 더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등산 어땠어요? 응, 좋았어. 날씨도 좋고. 민석은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어요. 불편한 침묵이 흘렀죠. 밥을 먹는 내내 민석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분명 윤미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겠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석이 거실에서 저를 불렀어요. 정희야,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할까?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 온 건가요? 떨리는 다리로 거실로 향했습니다. 민석은 심각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정희야, 나 할 말이 있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30년 함께 살았잖아. 고맙게 생각해. 말투에서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고맙게 생각해라니 마치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나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새 출발을 하고 싶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제 착각이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나 다른 사람을 만났어. 윤미라고 내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인데 민석의 얼굴에는 죄책감보다 설렘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정희야, 미안하지만 난 이혼하고 싶어. 윤미와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세월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결혼 기념 반지가 달린 목걸이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이들은요? 손주들은요? 우리 가족은요? 겨우 이 말만 나왔습니다.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아이들은 이미 다 컸잖아. 자기 삶이 있고, 손주들도 이해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다니. 평생 함께한 가족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다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잘못한 건 없어. 다만, 난 이제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윤미는 날 이해해주고 내 관심사를 공유해. 우리는 함께 있으면 젊어지는 기분이야. 젊어지는 기분이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민석을 늙게 만드는 존재였던 걸까요? 30년간 한 집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언제부터였어요? 6개월 전. 처음엔 그냥 등산 친구였는데 점점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민석의 말을 막았어요.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언제 이사 나갈 거예요? 제 질문에 민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담담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음 주 중으로 짐을 정리할게. 집은 당신 이름으로 해둘 테니까 걱정 마. 마치 모든 준비를 다 해둔 것처럼 말하는 민석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민석은 이미 새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이야기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는 민석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결혼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을 약속했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지만 죽음보다 먼저 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무엇일까? 아이들은 모두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떠났고 남편도 떠나려 합니다. 저에게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민석은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한밤중에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윤미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겠죠. 새 출발, 새 인생. 그들의 행복한 계획을.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습관이란 무서운 거죠. 세상이 무너져도 손은 여전히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민석은 어색하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부동산에 가볼까 해. 내가 살 집 알아보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만 묵묵히 먹었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30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잘 가요라고 말해야 할까요? 행복하세요라고 말해야 할까요? 민석이 집을 나간 후 전화기를 들어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기로 했어.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수진이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남편의 등산 취미, 젊은 여자와의 만남, 그리고 이혼 요구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눈물을 다 쏟아낸 것 같았죠.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30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당장 가서 따져 물어볼게요. 아니, 그러지 마. 내 아빠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아. 강제로 붙잡아봤자 소용없어. 그날 저녁 아들 민준이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수진이가 연락했던 모양이에요. 민준이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빠가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엄마를 이렇게 버리다니. 민준아, 진정해. 내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석을 붙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억지로 함께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몇 가지 옷가지와 개인 물품들만 가져갔죠.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현관에서 바라보았어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더군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빈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30년간 익숙해진 콧고리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 켜는 소리.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고요한 뿐이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더 예쁘게 꾸몄어야 했을까? 더 재미있는 사람이 되었어야 했을까? 더 자주 등산에 함께 갔어야 했을까? 자책은 끝이 없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럴 때면 수면제를 먹었죠. 정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구분이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 영숙이가 찾아왔어요. 제가 연락을 안 받으니 걱정됐다고 했습니다. 정희야, 너 왜 이렇게 됐어?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영숙이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어요. 그 나이에 바람이나 젊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너무 나쁜 사람이야. 아니야, 영숙아. 내가 부족했던 거야. 나는 너무 늙어버렸잖아. 정희야, 그런 말하지 마.
민석이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영숙이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30년간 남편과 가족을 위한 일상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진이와 민준이가 번갈아 가며 저를 찾아왔어요. 두 아이는 아버지에게 매우 실망한 상태였죠. 특히 민준이는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있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미 각자의 가정과 삶이 있는데 저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민석과 윤미를 마주쳤어요. 둘은 웃으며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순간 숨이 막혔어요. 재빨리 몸을 돌려 그들을 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시 한번 무너졌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더욱 허전해 보였어요. 문득 스마트폰을 들어 윤미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습니다.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새 집에서의 첫 저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서 더 행복합니다. 사진 속에는 민석이 와인을 따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새 보금자리였겠죠. 손가락으로 화면을 닫았어요. 이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잠에서 깨어 화장대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흐트러진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저는 스스로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으니 민석이 떠난 것도 당연했겠죠. 정말 다 끝난 걸까? 빈방에 제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민석의 아내로 살아온 저는 이제 누구인지 모르겠더군요. 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모든 게 희미했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앨범을 꺼내 젊은 시절 사진을 보았어요. 대학생 때의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의 저는 꿈이 많았고 열정도 넘쳤어요. 문학 동아리에서 시를 쓰기도 했고 여행을 좋아했죠. 결혼 후에는 그런 것들을 모두 접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삶을 선택했으니까요. 문득 서랍 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결혼 전 대학생 때 쓴 일기였습니다. 한 페이지를 펼쳤더니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히말라야 트레킹을 해보고 싶다. 높은 산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보는 기분이 어떨지 궁금하다. 제가 이런 꿈을 가졌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제 꿈을 잊고 살았던 걸까요? 히말라야는커녕 동네 뒷산도 제대로 올라본 적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별다른 이유 없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라면 아침 식사 준비에 바쁘겠지만 이제는 저 혼자뿐이었죠.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산에 한번 가볼까? 미용실에 예약하고 싶은데요. 전화기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스타일을 유지해온 제가 갑자기 머리를 바꾸겠다니 저 자신도 놀랐어요. 네, 몇 시가 괜찮으세요? 오후 2시요. 그리고 많이 바꾸고 싶어요. 미용실에 도착했을 때 디자이너가 물었습니다.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젊어 보이게요. 제 대답에 디자이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어 보이는 것보다 멋져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실버 컬러는 어떨까요? 요즘 멋진 50대 여성들이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긴 머리가 하나둘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이상했어요.
마치 과거의 나를 조금씩 떠나보내는 기분이었죠. 이 시간 후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짧은 실버 헤어스타일이 제 얼굴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어요. 주름도 있고 나이 든 얼굴이지만 왠지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어떠세요? 낯설어요. 하지만 좋네요. 미용실을 나오면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벗어던진 것 같은 해방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가게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는 바뀌었지만 옷은 여전히 같았어요. 오래된 카디건, 헐렁한 바지. 갑자기 모든 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쇼핑몰에 갔어요. 평소에는 절대 사지 않았을 옷들을 하나둘 입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블라우스, 세련된 팬츠, 심지어 원피스까지. 이 옷 너무 예뻐요. 잘 어울리세요. 점원의 말에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울을 보니 정말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제 자신을 위한 쇼핑을 했죠. 가격표를 보고 망설이기도 했지만 이번만큼은 제 자신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새 옷을 걸어두며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갑자기 일기장에 적혀있던 히말라야 트레킹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무모한 꿈일까요? 하지만 뭔가는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시니어 등산 동호회. 여러 동호회가 검색되었어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한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둘레길 동호회인데요. 저 등산을 배우고 싶은데요. 초보자도 가입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이번 주 토요일에 북한산 초보자 코스 등반이 있어요. 한번 참여해 보세요. 등산화와 간단한 장비를 사러 가는 길 마음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하는 일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도 있었죠. 토요일 아침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활기차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처음 오셨네요? 저는 동호회장 김철수입니다. 네, 이정이라고 합니다. 처음이라 많이 서툴러요. 괜찮아요. 여기 다들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오늘은 가볍게 시작해 볼게요. 그날의 등산은 제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산 중턱에 올라 바라본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그동안 좁은 집 안에만 갇혀 있다가 넓은 세상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옆에서 걷던 회원 한 분이 물었어요. 힘들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네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산하면서 맞은 바람 들리는 새소리, 발 아래 느껴지는 흙.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긴 샤워를 하며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었던 걸까? 평생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면서 제 꿈은 잊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은 온통 근육통이었지만 기분은 묘하게 상쾌했어요. 오랜만에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온다고 해서 간단한 간식을 준비했어요. 할머니, 머리 바꿨어요? 너무 멋있어요. 민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외모에 대한 칭찬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응, 할머니가 요즘 조금 변하고 있어. 할머니, 왜 혼자 사세요? 할아버지는요? 손주의 순진한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다른 곳에서 살기로 했어. 어른들의 사정이란다. 할머니 혼자 심심하시겠다. 괜찮아. 할머니는 이제 등산도 다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어. 손주들이 돌아간 후 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라. 정말 오랜만에 제 인생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네요. 그것도 제가 직접 찾아 나선 인연들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다시 등산 모임에 참여했어요. 이번엔 좀 더 높은 코스였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지난주보다 더 넓고 아름다웠어요. 정희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막 시작하셨는데 벌써 이렇게 잘 올라오시다니. 동호회장 김철수 씨의 칭찬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대단하다는 말을 들었을까요?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산에서 내려와 회원들과 함께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였고 각자의 사연이 있었어요. 이혼한 사람, 배우자를 잃은 사람, 은퇴 후 새 취미를 찾은 사람.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북한산 정상에 올랐다.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산 정상에 섰다. 무척 힘들었지만 그 어떤 성취감보다도 컸다. 내가 여태 무얼하며 살았을까? 이제라도 내 삶을 찾아가려 한다. 늦지 않았길 바란다. 등산 동호회에 가입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 오르는 일이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점점 체력도 좋아지고 얼굴에도 건강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 한 달 만에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김철수 회장님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요.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회원들과 친해졌어요. 특히 이미경 씨라는 분과 가까워졌습니다. 이미경 씨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던 중 우울증에 빠졌다가 등산을 통해 다시 일어섰다고 하더군요. 정희 씨 이야기 들었어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네, 처음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죠. 내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닌 내 것이라는 걸요. 미경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 당연한 말인데 왜 이제야 깨닫게 된 걸까요? 등산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동호회에서 설악산 1박 2일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혼자 외박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가족과 함께였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설악산으로 출발하는 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전에 제가 아니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살기 시작하는 걸까? 첫날 등산은 쉽지 않았어요. 가파른 길을 오르며 여러 번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와, 너무 아름답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압도적이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산맥, 그 사이로 흐르는 구름, 멀리 보이는 바다까지. 이런 광경을 제가 놓치고 살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 사진 한 장 찍어드릴게요. 김철수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 카메라 앞에 섰어요. 두 팔을 활짝 펼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나이도, 주름도, 상처도 모두 잊은 채
그저 자유로운 한 사람으로서 서 있었어요. 산장에서의 저녁 식사는 특별했습니다. 모두 함께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처음으로 저도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민석과의 이별, 그 후의 슬픔, 그리고 지금의 변화까지. 정희 씨가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일어서다니. 회원들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벅차오르는 감정, 감사함이었죠. 산장에서의 밤, 창문으로 쏟아지는 별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더 일찍 경험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이라도 제 삶을 찾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출을 보기 위해 모두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책로를 따라 전망대로 향했어요.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미경 씨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맞아요, 정희 씨.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죠. 하산하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민석이 그 여자와 함께 왔던 곳일까? 혹시 같은 산책로를 걷고 같은 풍경을 보았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생각이 더 이상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민석이 이곳에 반했구나 하는 이해가 생겼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동호회 사람들과 찍은 사진을 보았어요.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활짝 웃었을까요?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손이 가는 대로 요리를 했습니다. 건강식이 아닌 제가 정말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말이죠. 와인 한 잔과 함께 혼자서 저녁을 즐겼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식사 후 용기를 내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어요. 손주 민지에게 배운 대로 설악산에서 찍은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도 달았어요. 해시태그 새로운 시작, 해시태그 인생이 막, 해시태그 나를 찾아서.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변하고 있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진 것처럼 제 마음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큰 산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리산, 덕유산, 오대산. 한국의 명산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매번 새로운 도전이었고 매번 성취감을 느꼈어요. 등산 외에도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술 수업에 등록했고 오래전 읽다 만 책들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제 자신과 다시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정혜 씨 맞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여성이 서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만. 저 민석 씨 동생 수경이에요. 오랜만이네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의 가족을 마주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 수경 씨. 그래요, 오랜만이네요. 잠깐 앉아도 될까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희 언니,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젊어 보이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사실, 오빠 일로 정말 미안해요. 우리 가족 모두 오빠한테 화가 많이 났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보여요. 오빠보다 더 행복해 보이시네요.
그 말에 제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민석보다 내가 더 행복해 보인다니 상상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어떻게 지내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수경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글쎄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 여자와 같이 살고는 있는데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가 봐요. 그 말을 듣고도 제 마음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복수심도 기쁨도 없었어요. 그저 그렇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것도 성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헤어질 때 수경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언니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다시 일어서시다니. 오빠가 후회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민석이 후회하든 말든 이제 중요하지 않아. 내 행복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판단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등산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더 깊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특별히 김철수 회장님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10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산을 좋아하게 된 이유도 비슷했죠.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김철수 씨가 저에게 개인적인 산행을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북한산에 단둘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아는 멋진 경로가 있어요. 순간 긴장됐습니다. 다른 회원들 없이 단둘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어보기로 했죠. 북한산 산행은 특별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저를 배려하며 천천히 걸어주었고 중간중간 멋진 풍경을 소개해 주었어요. 점심으로 준비해온 김밥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 씨, 처음 동호회에 오셨을 때부터 눈여겨봤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멋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친 것뿐인데요. 그게 바로 용기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고 하산길에 김철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함이 느껴졌죠. 정희 씨,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단둘이 산행 다녀도 될까요? 살짝 부끄러워하며 물어보는 그의 모습이 귀여워 보였습니다. 58세의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종종 단둘이 산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연인이라고 부르기엔 이른 단계였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이 시기에 새로운 감정을 느끼다니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우연히 민석과 윤미를 마주쳤어요. 그들은 산을 오르고 있었고 우리는 내려오고 있었죠. 갑작스러운 만남에 모두 당황했습니다. 정희야. 민석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분명 제 변화된 모습에 놀란 것이겠죠. 짧은 실버 헤어스타일, 세련된 등산복, 그리고 무엇보다 제 옆에 서 있는 김철수 씨의 존재까지. 안녕하세요, 민석 씨.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았어요. 그저 오랜 지인을 만난 것 같은 편안함이 있었죠. 잘 지내요? 네, 덕분에요. 당신은요? 민석이 어색하게 웃으며 윤미를 소개했습니다. 아, 이쪽은 윤미예요. 윤미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저도 김철수 씨를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우리 등산 동호회 회장님이세요. 김철수 씨. 민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짧은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만남 이후 제 마음이 더 가벼워졌어요.
마치 마지막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김철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오히려 좋아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네요. 등산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던 날, 동호회 사람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제 등산 1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정희 씨, 1년 전 처음 오셨을 때랑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미경 씨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느꼈어요. 1년 전의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던 그 여자는 이제 없었어요. 파티 자리에서 김철수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사이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였습니다. 60대와 50대의 사랑이라니 제가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죠. 정희 씨, 다음 달에 네팔 트레킹 가는 것 같이 가실래요? 김철수 씨의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팔이라니, 대학생 때 일기장에 적었던 그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니요. 네팔이요? 저 같은 초보자가 갈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희 씨는 이제 초보자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설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 인생의 결정은 제가 내리기로 했습니다. 네, 함께 가요.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전화했어요. 네팔 트레킹 계획을 말했더니 처음엔 걱정했지만 제 확고한 의지를 보고는 응원해 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저희보다 더 활발하게 사시네요. 수진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요.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모습이었죠. 네팔 여행을 준비하며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트레킹 장비를 사고 필요한 예방접종도 받았어요. 영어 공부도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고 모든 게 도전이었어요. 출발하기 전날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네팔 가서 사진 많이 찍으세요. 민지가 작은 카메라를 선물해 주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도 제 변화를 인정하고 응원해 주고 있었어요. 네팔에서의 2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히말라야의 웅장한 설산을 바라보며 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작은 존재가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도 느꼈습니다. 트레킹은 쉽지 않았어요. 고산병도 겪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의 도움과 제 자신의 의지로 끝까지 해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정희 씨, 우리가 해냈어요. 김철수 씨의 환한 웃음과 함께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했고 시니어 모델 오디션에도 도전했어요. 떨어졌지만 도전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또다시 민석과 마주쳤어요.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정희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민석의 표정이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제게 상처를 줄 수 없었으니까요. 카페에 앉아 민석이 말했습니다.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행복해 보여. 그래요, 행복해요. 당신은요? 민석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윤미와는 헤어졌어.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수경이 이미 암시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혹시 우리가 다시... 제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민석 씨, 늦었어요. 이제 저는 제 삶이 있어요. 민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마 제가 바로 거절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랑 정말 행복해? 네, 행복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저 자신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민석 씨. 카페를 나오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슬픔도 미련도 아닌 어쩌면 감사함이었을까요? 민석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철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철수 씨,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요? 네, 오늘 마지막 짐을 완전히 내려놓았어요. 그날 저녁 김철수 씨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을 지나 이제 겨울이 오고 있었지만 이 겨울은 춥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정희 씨, 앞으로도 함께 많은 산을 오르고 싶어요. 네, 저도요. 아직 가보고 싶은,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노을이 질 무렵 우리는 베란다에 나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58세의 저와 62세의 김철수 씨,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우리였지만 우리 앞에는 아직 많은 산이 있었고 아직 오르지 않은 정상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 가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 네, 그래요. 인생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꿈을 이제야 찾아 나서는 58세의 이정희,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인생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